예, 반갑습니다. 법무사 쭌TV. 오늘부터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객관식 문제집을 기본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기본적인 내용은 중간중간에 법원 실무제요로 그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법원 실무제요는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2권으로 되어 있고, 안에 내용도 뭐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가는 것은 크게 뭐 의미가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공타법에서 본 것과 같이 이 가족관계 등록법도 큰 틀에서 그림을 잘 그리면은 그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재는 2022년도에 출간된 법무 시무출판사의 책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은 일단 그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관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다른 제도하고도 좀 비교해서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이제 우리나라 국민은 1국민 1호적입니다. 그죠? 지금은 호적이란 말은 안 쓰고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라 그러죠. 가족관계 등록부. 그 제가 2008년에 합격해가지고 이제 9년에 개업을 했는데 그 예전에 호주제가 위헌 그 헌법 불합치 위헌 판결을 받아가지고 2008년부터 가족관계 등록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시험 공부할 때는 호적법으로 그 공부를 하고 제가 가족관계 등록부를 1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죠? 하여튼 저는 호적을 공부를 해서 말에 입에 이제 1국민 1호적이라고 이제 그 입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1국민 1가족관계 등록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강의는 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예전에 종전에 호적법은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관계 등록부를 공부하기 위해서도 예전에 호적을 조금 흐름을 알 필요도 있고, 실무 나오면은 상속등기 같은 경우에는 그 종전호적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옛날 거 한번 보러 갈게요. 저는 항상 이렇게 또 그려요. 신분관계는 갑, 을, 병 이렇게 T자로 그립니다. T자로. 그죠? 이 T죠. 그죠? T자로 그리는데 항상 이쪽에는 남자를 뜻하고 이쪽에는 여자를 뜻합니다. 그죠? 항상 일관적으로 제가 이렇게 그리고 얘는 병은 자녀를 뜻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종전에는 호적법이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혼인을 하면 자, 이렇게 등기부처럼 호적부를 이렇게 바로 그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천은 이게 가조가 천은 부가에 이렇게 입적하고 자는 출생하면 부가에 입적하고 부의 성가본을 따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옛날 호적하고 지금 가족관계 차이점은 아까처럼 입적 이런 이제 개념이 없습니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자, 이게 지금 그래도 요런 개념과 유사하게 흘러간다고. 그래서 이거를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죠? 이렇게 혼인하면 이렇게 혼인, 그 다음에 출생, 이렇게 이제 등기부처럼 호적부에 가족관계 등록부에 공시가 됩니다. 그죠? 공시가. 그러면 이 여자 같은 경우에 이 여자의 그 부모님은 이렇게 돼 있겠죠. 마찬가지 이 여자도 뭐 A 호주가
아빠 호주가 있었고, 이렇게 엄마랑 결혼해서 이 병처럼 이렇게 출생신고가 돼 있었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결혼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제적이 돼요. 말소처럼. 제적. 말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적이 되고 요 부가에 이렇게 입적하게 돼 있죠. 그죠? 그럼 이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갑하고 애까지 낳았죠. 그죠? 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혼을 하면 이렇게 제적돼요. 제적돼서 그럼 얘가 제적되면은 어디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1국민 1호적이니까. 그러면은 이혼을 하면은 이렇게 원래 이 친가로 친가 복적이라고 합니다. 친가로 복적하든지 그럼 여기로 간단 말이에요. 가든지 못 가면은 일가를 창립한다. 일가 창립. 그러면은 우리 보존등기처럼 부동산 등기법에 보존등기처럼 이렇게 이렇게 호적부가 하나 만들어져요. 1국민 1호적이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뭐 얘를 이렇게 이기하는 거죠. 이기. 현재 효력 있는 사항을 이렇게 등록부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이기합니다. 이기. 그 다음에 얘 부모를 이렇게 입적시킬 수 있느냐. 뭐 이런 규정들이 있었어요. 옛날 호적법에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 입적, 친가 복적, 일가 창립 이런 규정들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죠?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없어졌지만 가족관계 등록부를 이해하려면 이런 개념을 알아야 조금 안 어렵고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갑을 혼인해서 병 이렇게 출산했죠. 그죠? 이거를 이제 신분행위라고 그래요. 그죠? 신분행위가 있고, 그 등기법처럼 신분행위가 있으면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갑의 출생신고를 한다, 혼인신고를 한다. 그러면 이제 신고하는 거죠. 신고서를 씁니다. 그죠? 신고서를 쓰면 이렇게 호적부가 있죠. 그죠? 등기부처럼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를 합니다. 그죠? 기재.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돼요. 순서는 신고서에서 이제 동사무소, 시, 구, 면 사무소 가죠. 그죠? 그래서 신고를 하면 공무원이 이거를 수리한다. 접수하면은 수리한다. 수리하고 나서 기재하고 출생신고 같은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가 없죠. 그러면은 이거를 작성이라고 해요. 가족관계 등록부를 작성한 다음에 출생신고를 기재해서 하면은 이제 끝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한 개 더 알아야 되죠. 그죠? 끝나고 나서 뭔가 변경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거를 정정한다.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이라고 그럽니다. 정정. 이 구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구조를 알면 제가 계속 이걸 그린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생략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기재를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자, 1국민 1호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나라 국민이어야 되죠. 그래서 항상 국적 취득이 문제가 됩니다. 국적 취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해서 이렇게 기재가 딱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주로 그 가족관계 등록부 강론을 강의한 다음에 총론을 강의할 텐데, 강론을 강의하면서 쭉 그릴 때 항상 이 부분은 거의 매일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기재 이렇게 그림을 늘 그릴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하고 혼인하고 외국인하고 어떤 가족관계에 관한 그 사항을 신고할 것이 되면 국적 취득에 관해서도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림이 있어야지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출생신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적인 거 해볼게요. 정상적인 거는 이번 시간 말고는 거의 정상적인 거는
꽤 없습니다. 좀 비정상이라기보다 조금 특별한 것들을 할 건데, 자, 갑하고 을하고 결혼을 합니다. 혼인. 우리나라는 법률혼이죠. 혼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혼이 딱 되는 거예요. 혼인이 되는 거예요. 혼인이 돼서 자를 출산했다 이거죠. 출산을 하면 민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혼인 중에 포태한 자, 임신, 혼인 중 포태자는, 임신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결혼하고 나서 이 엄마가, 모가 병을 출산을 했죠. 출산을 하면은 그 법에는 임신일이 되지만 혼인 중 출산자는 그냥 부의 자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자, 이렇게 제가 추정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선을 끌 거예요. 이렇게 선을 이제 끊는 이유는 중요합니다. 그죠? 제 그림을 이해하려면 중요해요. 엄마는 자녀를 출생하면 그냥 당연히 엄마죠, 엄마. 그래서 이렇게 줄을 딱 끊고, 아빠는 제가 특별하게 이렇게 할 거예요. 특별하게 아빠는 이렇게 선을 꺼서 혼인 중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의 자로 이렇게 바로 추정이 될 거예요. 추정 1. 추정 친생자 말고 뒤에 하겠지만 이렇게 다리를 연결해 주는 거 있죠. 이렇게 부의 자로 다리를 연결해 주는 거는 친생자 추정도 있고 인지 그 다음 입양 그 다음에 친양자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앞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아빠하고는 이런 1, 2, 3, 4 그죠? 관계가 있어 하지만 이렇게 친생자로 되는 거예요. 그죠? 친생자. 그럼 친생자로 되면 왜 친생자 되느냐? 그죠? 나중에 아빠한테 친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아빠가 돌아가시면 B가 상속도 받죠. 그죠? 상속도 받고, 그 다음에 병은 아버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족관계 등록부상 부의 성가분을 따를 수도 있고 부를 기재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법률적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관계 등록법은 민법상 친족법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기본 내용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이 그림에서 조금 더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외국인하고 혼인을 했다. 그러면 보세요. 국적은 제가 이렇게 하나 선을 더 꺼요. 한국 이런 식으로 국적은 선을 더 끊는다. 국적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자가 출생할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을 때는 이제 병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이쪽 엄마가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이렇게 애 낳았죠, 그죠? 그럼 모는 당연히 엄마니까 모가 한국 국적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 바로 병도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이해되죠, 그죠? 이해되죠? 근데 아빠인 경우에 보세요. 병이 출생할 당시에 이렇게 또 아빠가 한국 국적인 경우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별거 아니죠, 그죠? 자, 별거 아니죠. 정상적인 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시험에서는 정상적인 건 안 나올 겁니다. 정상적인 거는 안 나올 거고, 자, 부가 외국인인 경우, 모가 외국인인 경우, 그리고 혼인 중 말고 혼외자인 경우에 병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느냐. 그래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 때 한국 국적을 취득한 다음에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 1국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1호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호적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호적을 만든 다음에 이 병을 기재를 해야 되죠. 그죠? 병을 기재를 할 때, 자, 이렇게 항상 그릴 거예요. 이 세 칸을 만들어서, 이제 모는 그냥 제가 이 한자로 그냥 네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름을 기재, 성주번인데, 당사자를 특정하는 건 성주번입니다. 성명, 그 다음에 호적에는 본적, 그 성별을 기재합니다. 그죠? 아버지 성을 어떻게 쓸 것이냐, 본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 다음에 성별은 어떻게 쓸 것이냐, 그 다음 주소는 어떻게 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어떻게 할 것이냐. 주소는 제가 여기는 주소는 기재를 안 하지만 엄마도 마찬가지 성주번, 자녀도 마찬가지 성주번. 어떻게 기재할 거냐, 이게 이제 가족관계등록법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기재하기 위해서 먼저 국적을 취득해야 되죠. 그죠? 이렇게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 됩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출생신고를 하면, 이런 신고서를 딱 작성하면 어떻게 되죠? 먼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병을 이렇게 기재합니다. 기재까지만 알아두세요. 기재할 때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요거는 어떻게 쓰고, 이름을 5자, 10자, 김, 수완무, 거북이야, 두루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만들 수 있느냐, 아니면은 아빠 성을 꼭 따라야 되느냐, 엄마 성 따르면 안 되느냐, 그 다음에 이름 신광준 적었다가 이름 바꾸고 싶다, 어떻게 해? 개명이죠, 개명. 이건 어떻게 하느냐, 등등에 대한 내용들이 가족관계 등록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정상적인 거 하나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가족관계 등록부의 이 신분행위,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목차가 되겠죠. 첫 번째 이렇게 제가 개관만 합니다. 혼인해야 되죠. 그죠? 혼인신고, 그 다음에 출생신고, 그죠? 출생신고. 근데 조금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인지신고, 그 다음 입양신고, 그 다음에 친양자 입양 뭐냐, 이 친양자 입양신고, 여기 쭉 나올 거예요. 그 다음 혼인했으면 또 이혼도 하죠. 이혼신고. 이혼하고 얘가 또 사망했어, 사망신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병이 이혼이나 사망 등을 이유로 친권자를 기재하게 돼 있는데, 친권자 변경신고, 이걸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가족관계등록법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국적 취득, 이렇게 국적 취득, 그러면 이렇게 해서 2단계를 거친댔죠. 1, 2 해갖고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국적 취득은 이렇게 동사무소 시구 읍면에 통보를 해주거든요. 국적 취득 통보. 그러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을 해요. 1국민 1호적이니까 작성을 해요. 그 다음에 국적 상실하면 또 통보를 이렇게 해갖고 요거 폐쇄시킨다고, 말소시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국적 회복, 국적 재취득, 요런 개념들이 나오는데, 이런 개념들도 똑같은 법리대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공부한다. 자, 이제 그러면 출생신고 정상적인 거 한 번 더 보고, 자, 이제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결혼했습니다. 혼인했어요. 혼인해서 병을 낳았습니다. 민법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은, 자 보세요. 법조문을 쭉 말하면은 좀 어려우니까
라이브하게 표현할게요. 그죠? 우리가 결혼했다, 혼인신고했다. 그러면 그 혼인 성립하고 나서, 성립이란 것은 이제 신고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신고하고 나서 200일 이후에 태어나야 돼요. 그죠? 얘가 200일 이후에 태어나거나, 200일 이후에 태어나거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우리 아빠, 엄마는 내 낳아준 사람은 바로 엄마가 되니까, 우리 아빠가 진짜 우리 아빠냐 했을 때 붕어빵이다. 이게 우리 아빠가 아니라, 그죠? 법적으로 혼인신고하고 나서 내가 200일 이후에 태어났구나 이러면은 이랬을 때 법적으로 이렇게 추정되는 거예요. 추정.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이혼합니다. 이혼하고 나서 이혼 종료일부터 300일 이내 태어나면 갑의 자식으로 추정이 돼요. 추정이. 이해되죠? 그 임신하면은 그 10달 만에 애를 낳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결혼하고 나서 200일 안에 내가 태어났다. 그러면 야 진짜 이거 우리 아빠 자식이 맞느냐?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친생이 추정됐을 경우에 이 추정을 깨야 된다. 내 자식이 아니다. 깨야 된다. 하려면은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돼. 친생 부인. 이 소송이 까다롭거든요. 친생 부인 소를 제기해야 된다. 나머지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소송을 하는지, 친생 추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라 가지고 나눠진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 그래서 내가 우리 아빠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엄마랑 우리 아빠랑 결혼하고 나서 200일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법률상 우리 아빠로 내가 강하게 추정이 된다. 그럼 이 추정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불륜남이 있어서 불륜남이야. 요렇게 이 혼인신고 안 했죠? 그러면은 혼외자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이렇게 우리 아빠하고 혼인 중에 나를 낳았어. 근데 실제로는 생부가 정이야. 그죠? 생부가 정이야. 얘하고 붕어빵이야. 붕어빵. 그럼 요렇게 호적을 이쪽에 올리려 그러면 먼저 뭐 해야 되죠? 이거 관계부터 끊어야 돼. 이 관계를 끊어야 요렇게 다른 사람의 자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끊는 방법을 친생 부인의 소로 제기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앞으로 공부할 거고, 지금 요게 중요하다. 그죠? 혼인 성립일 이후로부터 200일 이후에 태어나야지 내가 우리 아빠 자식이 된다. 그리고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빠하고 이혼하고 나서 300일 이내에 태어나면은 요 사이에 임신했을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추정이 된다. 자, 이거 크게 어렵지 않죠? 그죠? 그리고 요게 관련해 가지고 이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태어났어. 이 안에 200일 이후에 태어나고 300일 이내에 내가 태어났단 말이야. 태어났어.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아빠랑 우리 엄마랑 이제 법적으로 동서의 결여. 이게 뭐냐면 같이 잘 수가 없었다. 임신 가능성이 없어. 왜? 우리 아빠가 해외에 가 있다든지 배 타러 나갔다든지 아니면 교도소 수감돼 있었다. 그러면 행방불명이다. 그래서 이 잠자리를 할 수가 없었어. 이게 명백하다면 이렇게 추정이 안 돼요. 추정이 안 돼. 이해됩니까?
추정이 안 돼. 그러면은 태어났는데 이 생부가 있어요. 생부가 그죠? 그러면 혼인 외죠. 이 둘은 혼인 외죠. 결혼 안 했으니까. 그러면은 생부가 내 앞으로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올릴 수 있냐? 그건 안 돼. 바로는 안 되고 마찬가지 요거 끊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댔죠. 하나는 친생부인, 하나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그래서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먼저 끊고 이렇게 가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원칙이다. 딱 가서 원칙이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 볼게요. 뒤에 할 건데 그죠? 뒤에 할 건데 아까처럼 요 다리를 이어주는 게 세 가지가 있댔죠. 하나 뭐죠? 친생 추정되는 거. 두 번째 뭐 있댔죠? 인지하는 거. 내 자식 맞다. 인지하는 거. 3번 뭐가 있댔죠? 입양하는 거. 4번 뭐가 있댔죠? 친생자 입양하는 거.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그럼 마찬가지 얘도 그죠? 얘도 생부도 추정받는 거, 인지하는 거, 입양하는 거, 친양자 입양하는 거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그랬을 때 자, 인지가 중요한데 이 생부가 혼인 외에 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 자식으로 인지하기 위해서는 인지를 하려 그러면 이 친생 이걸 끊어야 돼. 이해되죠? 그죠? 이해되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가족법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막장 드라마를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둬야지 이해가 잘 됩니다.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막장 하나랑 이제 김미화법이라고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개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개그맨 김미화 있죠, 그죠? 김미화법이라고 있어요. 김미화법. 김미화가 이제 이렇게 결혼했다가 이혼하죠. 이혼하고 나서 이렇게 재혼했어요. 근데 요 밑에 자녀가 A, B. 그러니까 지금 사례는 제가 우리 법무사 시험의 내용에 맞게끔 좀 수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A와 B 자녀가 있었는데 한 명은 성년이고 큰 놈은 성년이고 작은 놈은 13세 이제 미만이었다 이거죠. 이랬을 경우에 이혼하고 나서 이렇게 재혼을 딱 했단 말이에요. 재혼하고 나서 뭐 C라는 이 둘 사이에 C라는 자녀를 이제 출생했어요. 출생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뭐 저라고 하기 신광중이다. 그 다음에 얘는 뭐 이씨다. 이도령이다. 전 남편이 이도령이다. 그럼 애도 이씨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재혼했는데 이제 얘는 신씨야, 신씨. 그럼 이제 자녀 성이 다르니까 ABCD 같이 살고 있는데 자녀 성이 다르니까 뭐 불편하더라. 학교 갈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막내딸이 태어나가지고 왜 우리 오빠랑 성이 다르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좀 성을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있느냐. 자, 이게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부가 되려 그러면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죠? A, B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럼 엄마는 얘들을 낳았으니까 당연히 이게 그 혈연 감각이 이어지고 아빠는 제가 뭐랬죠? 이렇게 다리를 이어야 된다 그랬죠. 다리를 잇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친생자 추정 받는 거, 두 번째 인지하는 거, 세 번째 입양하는 거, 네 번째 친양자 입양하는 거 이렇게 있다 그랬죠. 지금 이제 입양하는 거예요. 입양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둘을 이제 입양을 해야 돼요. 입양을 할 때 이제 얘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죠? 성년인 경우에 동의가 있고 미성년자 경우에 얘의 동의를 가름할 수 있는 이제 승낙. 어쨌든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 없으면은 이제 그
소송해서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제도로 있는데 이제 일단 요건은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입양을 하게 되면 보세요. 원래 부부 공동 입양이거든요. 그러면은 원칙은 이렇게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그죠? 엄마는 이렇게 원래 친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엄마는 입양할 필요가 없고 얘들은 엄마의 입양할 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아빠의 단독 입양할 수 있죠. 그죠? 단독 입양. 얘 동의도 있어야 되고 단독 입양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입양이 됐다 치면 A 가족관계 등록부를 보니까 항상 이렇게 돼 있죠. 부모란이 있어요. 그죠? 부모란. 근데 입양을 이제 했는데 아빠 이름이 이렇게 신광준 돼 있어요. 근데 얘는 이땡땡이야. 또 이 성이 틀리잖아. 그죠? 성이 틀리잖아. 그러니까 입양하고 나서 이제 성하고 본도 신광주를 따라서 성본 변경을 이제 같이 한다. 그죠? 그 다음에 개명도 같이 해줘. 그죠? 이름도 바꿔야 된다. 성을 바꾸는 거고 이거는 개명하는 거고 그죠? 개명하는 거고 이렇게 세 가지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 입양도 하고 성본 변경하고 개명하고 이 세 가지를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고 나면 할 수 있게끔 이제 제도가 변한 게 이게 김미화 법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2010년부터는 10년 6월 30일부터는 이 기재할 때 이제 단독 입양한 부만 이렇게 부란에 기재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단독 입양한 부하고 친생 부도 같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단독 입양한 부 이름만 기재가 된다. 그래서 성을 바꾸면 이렇게 신으로 되죠. 그죠? 신되고 이름도 요번에 세팅 다시 한번 하자 이러면 이름도 바꿔주는 거예요. 그죠? 이게 김미화 법입니다. 자 여기서 이거는 입양이죠. 그죠? 입양을 받고 그럼 친양자 입양이 뭐냐?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지금 우리 A, B가 하나는 성년, 하나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였죠. 그죠? 친양자는 성년은 안 돼. 친양자는 미성년만 된다. 미성년만 되고 친양자 입양하면 성이 그냥 싹 바뀝니다. 똑같이 성 입양과 같이 성본 변경 따로 안 해도 성이 신으로 딱 바뀌어요. 요런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 입양은 생부와의 관계는 안 끊깁니다. 생부와의 관계는 그대로 존속해요. 근데 친양자 입양을 하면 생부하고 그냥 단절된다고. 이 차이가 있다. 이 차이는 뭐냐? 생부가 사망했을 때 이렇게 입양이 됐더라도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상속권. 근데 친양자는 생부가 사망했을 때 이렇게 다 끊기기 때문에 상속이 안 돼요. 상속이 안 된다. 그래서 생부가 또 돈이 좀 많다 그러면은 입양하시고 생부가 뭐 돈이 없다 뭐 친양자 입양하시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엔 혼외자 볼게요. 혼외자는 뭡니까? 혼인 중인 자가 아니죠. 그죠? 혼인 중인 자가 아니다. 이게 다 혼외자라 그런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갑을 혼인 중이에요. 혼인 중에 벽을 낳았어요. 그죠? 그럼 혼인 중 출생자니까 엄마가 벽 낳았죠. 엄마는 바로 선이 연결된다 그랬고 아빠는 민법상 추정된다 그랬죠. 애를 낳았어. 근데 이 애는 생부가 있단 말이야. 생부가 정의 생부야. 생부 불륜남이죠. 불륜남. 그리고 얘 둘 사이는 혼외자잖아. 그죠? 혼외자. 혼인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혼외자.
이 상태에서 엄마가 애를 놓다가 사망을 해버렸어요. 엄마가 애를 놓다가 애를 놓고 산부인과에서 하여튼 뭐 사망을 했어. 사망을 했는데 이 아빠는 나랑 전혀 안 닮았고 얘 보니까 이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럼 마누라가 죽기 전에 하여튼 바람핀 것도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얘가 태어났는데 어, 법적으로 추정된단 말이에요. 근데 DNA 검사에도 갑의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을 하면 병원 출생을 하면 부모가 출생신고 의무자거든요. 근데 엄마는 죽고 없으니까 아빠가 출생신고 해야 되는데 안 해. 내가 왜 하냐? 내가 왜 출생신고를 하면은 갑의 호적에 이제 올라가니까 내가 왜 내 자식도 아닌데 출생신고를 내가 왜 하냐? 이게 문제가 돼서 뉴스에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좀 이따가 보고. 그러면은 불륜남 입장에서도 첫 번째, 내 자식이다. 혼인 외기 때문에 친생 추정은 안 되고, 그죠? 혼인 외자만 200일 이후에 태어나거나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나야지 민법상 친생 추정을 받는데 얘는 혼인을 안 했으니까 1번은 관계없잖아요, 그죠? 2번, 인지해야 돼, 인지. 아, 나랑 붕어빵이야, 나랑.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인지하려면 어떻게 되죠? 먼저, 이거 끊고 인지를 해야 돼. 이거 안 끊으면 인지가 안 돼. 아무리 나랑 붕어빵이라도. 그죠? 근데 보세요. 이걸 끊으려면은, 친생 추정을 받고 있죠. 친생 추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갑의 친생 추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돼.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돼. 근데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이 출생신고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거 기출문제예요. 반드시 병의 출생신고를 한 다음에 이런 소송을 하게 돼 있다고. 근데 출생신고 의무자가 갑이 법률상 아버지인 갑이 출생신고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이걸 못해. 출생신고를 그러면 생부가 할 수 있는 게 못하거든요. 못해요. 그 다음 3번 입양하고 싶어. 마찬가지 이거 끊어야 돼. 친양자 입양하고 싶어. 마찬가지 끊어야 돼. 그죠? 근데 그 뉴스에는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데 이 불륜남 생부도 얘를 키울 마음이 없다 이거지. 키울 마음이 없다 그지. 그럼 얘는 1국민인데 그죠? 1국민인데 1호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호적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출생신고가 되면은 호적부가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제 작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 출생신고를 안 한단 말이야. 골치 아프죠. 출생신고를 안 해. 그래서 뉴스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우리 조문에 이제 기출문제 나올 겁니다. 이런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안 하면 이 선순위 그죠? 선순위 신고자가 있고 얘가 안 하면 후순위자가 할 수 있어요. 이때 의사, 애논 조산사 뭐 이런 게 있어.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고. 근데 세 번째 직권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이 허가 받는데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누가 나서가지고 있죠? 나서가지고 출생신고를 막 하면 갑이 민원 들어올 겁니까? 왜 내 자식으로 올리냐? 내 자식도 아닌데 민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그 허가 받아야 된다는 내용은 안 나오던데 가족관계 등록법상 가정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 허가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한 다음에 어떻게 되죠? 갑은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제척 기간이 안날로부터 2년이라고. 근데 예를 들어서 출생신고 안 하고 2년 흘러가 버리면 친생 부인도 못 해. 그죠? 그러면 골치 아프다고 갑은. 그럼 애 입장은 어떻게 되냐?
출생신고가 안 돼 있으면 얘는 건강보험이나 그 다음에 애들 그 예방접종 하죠. 예방접종이나 세월이 많이 지났다. 취약아동 학교 가야 되는데 이 학교도 못 간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출생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쉼터나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보낸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혼외자 케이스, 이 케이스도 하나 알아두세요. 계속 이거 시험 문제 요렇게 저렇게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반복해서. 자, 지금 이 사례에서 이건 실제 사례였죠. 그죠? 요렇게 엄마가 사망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사망을 안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망을 안 했을 때는 자,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혼인 중인데 불륜남이 있죠. 그죠? 이렇게 바람을 피웠어요. 불륜. 이거 혼외자죠. 그죠? 그래, 이렇게 애를 낳았어. 혼인 중 출생자이기 때문에 엄마는 당연히 이렇게 친족관계가 형성이 되고 아빠는 법률에 의해서 친생자 추정이 된다. 추정. 내 아들로 추정이 돼. 근데 아까처럼 똑같은 사안에서 남의 자식으로 밝혀졌다 이거지. 그러면은 얘 출생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얘도 못하겠다. 불륜남도 이제 헤어졌죠. 헤어지고 이 남편도 이혼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헤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얘 아까처럼 학교도 가야 되고 예방접종도 맞아야 되니까 근데 엄마는 얘가 너무 안타깝다. 그러면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 뭐가? 출생신고 의무자거든요. 출생신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출생신고서에 이제 신고를 하면 수리해서 기재한다 그랬죠? 그러면 기재하면 1국민 1호적이니까 출생신고하면 먼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작성을 먼저 딱 해요. 작성한 다음에 이 안에 이제 내용을 써야 되죠. 그죠? 그러면 부, 모, 병 이걸 쓴다고. 근데 이제 병은 마찬가지 배우겠지만 성, 주, 번, 성명, 본적, 그 다음 성별, 이름 이렇게 쓴단 말이야. 모는 당연히 이렇게 친족관계가 있으니까 모는 제가 누구라고 할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최땡땡 엄마가 최땡땡 그죠? 그러면은 얘 이름을 이렇게 신고를 해야지만 작성이 되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성은 자, 이게 김씨고 이게 신씨야. 제가 불륜남이라 할게요. 신씨야. 그러면은 이 자녀의 성을 김으로 해야 되느냐 신으로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생기죠. 본은 본도 마찬가지 김으로 따라가느냐 신으로 따라가느냐. 성별은 당연히 아들 낳았다 그럼 남자 줬고 이름을 신광준이라 적었어요. 근데 아직 이름을 못 지었어. 그러면 이거를 명미정으로도 출생신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름 만들면은 추보안으로 이름 작성할 수 있어요. 이걸 명미정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거를 이걸 부미정으로 하지 않는다. 부미정이라고 하지 않아. 부미정은 친생 추정이 겹칠 때 중복으로 될 때 되는 건데 이거는 부미정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가족관계등록법상 민법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됐거든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생부죠. 생부의 이름을 알면은 생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어요. 이렇게 생부의 성과 본을 따라서 얘를 신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란에, 그죠? 얘의 가족관계 등록부 부란에는 신광준이라고 못 써요. 신광준이라고 기재를 못해. 이게 그냥 글자로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부의 성가보는 이렇게 따라서 신 땡땡으로 이름을 지을 수 있다고. 근데 얘 부란에는 신광준으로 기재를 못해. 왜? 혼인 외기 때문에. 혼인 외자기 때문에. 혼인 외자기 때문에 이거를 기재를 못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신으로 안 하고 보면은 모의 성과본을 따를 수 있거든요. 성과본을. 그럼 최로 따질 수 있어요. 최. 그러니까 얘를 신으로 안 줬고 최 땡땡으로 애를 출생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그때도 부를 알아도 부란에는 혼인 외자기 때문에 이제 기재를 못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죠? 원칙. 여기까지 알아두세요. 이게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올 거예요. 꼭 불륜남이 아니더라도, 그죠? 중요한 거는 혼인 외자인 경우에 이 법리를 따른다. 이 법리를 따른다. 그래서 우리는 불륜남이라 알아놔야 머릿속에 구조가 딱 짜이니까 이렇게 알아놔야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죠? 자, 이번 시간에 마지막 그 구조입니다. 구조 잘 알아놔야 됩니다. 그죠? 이번 사례는 자, 미군, 외국인이죠. 주한미군이죠. 자, 주한미군하고 자, 한국인 뭐하고 자, 주한미군하고 한국인 뭐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혼인외, 그죠? 혼인신고 안 하고 혼인외 애를 출산했어요. 자, 이거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여러분들 시험에 무조건 한 명 외국인 나와요. 한 명 무조건 외국인 나옵니다. 먼저 이제 그 시험 문제 푸는 방법이 국적 취득했느냐? 이거부터 봐야 돼. 이거부터. 국적 취득했느냐? 그다음에 엄마 쪽보다는 아빠, 그죠? 아빠한테 추정되느냐? 1, 2, 3, 4 추정되느냐? 인지 효력이 있느냐? 입양의 효력이 있느냐? 친양자 입양했느냐? 요거 무조건 봐야 돼. 가장 중요한 거는 요 혼외자는 무조건 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인지. 특히 57조. 이거 굉장히 이거 뭐 100% 나옵니다. 100%. 57조. 옛날에 하고 제도가 좀 틀린데 100% 나와요. 57조. 그 다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출생신고가 된다는 가정하에 출생신고. 출생신고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죠? 부, 모, 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름, 성, 주, 번에서 성명, 그 다음에 성과 본, 어떻게 하느냐. 그죠? 성과 본,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 주소, 주민번호 그냥 지금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성과 본 어떻게 하느냐.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부의 성과본을 따른다 돼 있거든요. 부의 성과본. 그럼 예를 들어 주한미군 스티브 유다. 그러면 이제 스티브 유를 따라야 되느냐. 그 다음에 본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그럼 외국 이름으로 기재하느냐. 그럼 나중에 외국 이름으로 기재했다가, 그죠? 한국인 이름으로 개명 가능한지. 이런 게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나온다고. 그래서 문제는 요렇게 한번 딱 정리를 해놔야지 편합니다. 전 시간 했죠? 이 부의 성과본을 따를 수 있어도 부를 알면은 군인을 알고 있다. 그러면 부의 성과본을 따를 수 있어도 자, 부란에 기재할 수 있나요? 부란에. 자, 이거 부란. 어떻죠? 부란에는 기재 안 돼요. 그리고 부의 성과본을 따를 수도 있고 자, 모의 성과본을 따를 수도 있으니까요. 엄마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엄마는 좀 쉬워서 별로 안 중요해. 아빠 쪽이 국적 취득했느냐,
아빠 쪽 이게 문제가 된다고.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사례로 올라와서, 자,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혼외자로 병이 나왔다. 자, 첫 번째 국적 취득했느냐 볼게요. 엄마는 바로 애를 놓자마자 이렇게 친분 관계가 바로 형성이 된다 그랬죠. 엄마가 엄마 한국 국적이네. 그러면은 바로 얘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죠.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는 말은 1국민이죠. 그죠? 우리나라 국민. 그러니까 1호적 되죠. 1호적을 만들 수 있다고, 근데 호적을 만들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자, 출생신고를 하면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관계 등록부를 작성한다 그랬죠. 이게 1호적이 되는 거예요. 1호적. 출생신고 한 다음에 1국민이니까 1호적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기재해야 되죠. 부, 모, 자. 자는 성, 주, 번. 이렇게 기재를 해야 된다. 이거는 좀 이따가 보고. 그럼 출생신고는 누가 하느냐?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 그럼 혼인 외자도 이 외국인 아빠가 부냐? 이게 문제가 되죠. 옛날에는 이 외국인 아빠 혼인신고 못했어요. 출생신고 못했어요. 그런데 57조가 생기면서 외국인부도 출생신고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여기에 기재가 어떻게 되냐면, 출생신고 한 사람 이제 출생신고 해가지고 이 갑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제 나온다. 그럼 갑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출생신고를 하면 인지의 효력이 있다고. 인지의 효력. 인지는 혼외자를 자기의 자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출생신고를 해버리면 인지의 효력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아빠하고 다리를 이어주는 게 1, 2, 3, 4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뭐죠? 친생다 추정. 추정은 혼인 중인 자야 되니까, 혼인 외자니까 1번은 관계없잖아요. 그죠? 2번 인지, 이게 중요하겠죠. 인지. 그러니까 3, 4는 있는데 3, 4는 우리 객관식 시험 문제는 요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뒤에 가면 돼요. 인지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인지의 효력이 있네. 그럼 다리가 나아진다고. 그죠? 다리가 나아져. 인지의 효력이 있다. 그래서 이 아빠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미군도 출생신고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 여기까지 됐죠? 그죠? 여기까지. 그러면은 인지에서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이번에 색깔을 좀 달리해서, 인지에서 중요한 거, 만약에 얘가 안 태어나고 임신 중이야. 그러면은 임신 중인 때도, 자, 혼외자이고 뭐 외국인이든 이때는 한국 사람이든 임신 중일 때도 인지할 수 있거든요. 태아도 인지할 수 있어. 태아 인지 가능하다. 이해되죠? 태아도 인지가 가능하다. 그럼 왜 태아를 인지할까요? 나중에 출생하면 그때 얘가 외국인이 나중에 우리나라 들어와서 보세요. 우리나라 들어와서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얘가 태어나면은 이렇게 바로 인지 효력이 있고, 태어났을 때 얘의 자녀 이렇게 다리가 놓아지죠. 그리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태어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 중인 자도 인지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다고. 근데 어떻게 하죠? 얘가 임신 중인 태아를 인지했는데 태어나면서 사망을 했어. 사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출생신고를 하고 동시에 사망신고 같이 합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출생신고를 하고 사망신고를 한다. 출생신고를 하고 사망신고를 한다. 자, 여기까지. 흐름, 큰 흐름이에요. 큰 흐름. 큰 흐름. 그 다음, 많이 복잡한가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출생신고 외국인 아빠도 출생신고 가능하다 했죠? 이 출생신고를 할 때, 미군이 출생신고를 할 때, 그죠? 한 가지 서류가 더 필요해. 이 혼외자는 한 가지 서류가 더 필요해. 뭐가 필요할까요? 이 모가 유부녀가 아님을 증명해야 돼. 유부녀가 아님을 증명해야 돼. 왜 그럴까요?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외국인, 혼인외자, 이거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똑같습니다. 엄마, 모가 있고, 이렇게 태어났죠. 근데 얘가 유부녀야. 갑하고 혼인 중이야. 그러면은, 혼인 중 엄마가 출생을 하면, 얘 친생 추정을 받잖아요. 친생 추정을 받으면은, 자, 친생 추정을 받으면, 이거를 법률상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끊어야 인지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야지 이 출생신고가 인지 효력이 있으니까 이걸 끊어야 인지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딱 끊어놓고 혼인외자를 아빠가 출생신고할 때는 이 엄마가 유부녀가 아님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유부녀가 아님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 증명하는 서류가 뭐 있죠? 이 모에, 그죠?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딱 되면은 배우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요거를 제출을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이거 했으면 거의 다 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거의 다 했다 생각하시면 돼. 거의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그 반대 거 하나 볼게요. 이번엔 한국인 남자예요. 한국인 남자. 근데 필리핀 여자랑 이제 노래방 도우미로 만나가지고 이제 혼인외죠. 노래방 도우미로 만나서 이제 필리핀 여자가 애를 낳았어요. 얘 출생신고 어떻게 하느냐?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이거는 그냥 제가 쭉 얘기를 하면 기억도 안 나고 가족관계 등록본 너무 어려워져. 자, 이런 문제가 딱 나오면 제가 1번 뭐 생각하랬죠? 국적 취득했느냐? 자, 한번 볼게요. 국적을 취득했느냐? 엄마는 애 놓으면 바로 이렇게 친자관계가 성립한다 그랬죠? 근데 엄마가 한국 국적이 없어. 한국이 아니야. 그러면 애는 한국 국적 취득하려면 1, 2, 한국 국적 취득 못하네. 그죠? 그 다음 아빠는 한국 사람이야. 근데 혼인외야. 혼인외니까 이렇게 다리가 연결이 안 돼. 그죠? 다리가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아빠는 한국 국적이야. 근데 이렇게 1, 2 가야 되는데 이 1에서 안 돼. 1에서 이 다리가 안 놓여져. 그죠? 한국 국적을 취득 못합니다. 그죠? 한국 국적을 취득 못해. 자, 그러면 1국민 1호적인데 1국민이 아니잖아. 이게 호적이 없는 거야. 없음. 그죠? 호적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 순서대로, 자, 일단 국적이 없어. 이제 출생신고.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출생신고 의무자는 부 또는 뭐란 말이에요. 부 또는 뭐. 그죠? 부 또는 뭐. 근데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얘 가족관계 등록부가 작성이 안 돼. 그죠? 가족관계 등록부가 작성이 안 돼. 그러면 우리 한국 남자니까 아까 부 또는 뭐에서 부가 출생신고 해봅시다. 그러면 부가 이렇게 신고서에 부, 모, 자 해갖고 신고를 해. 그럼 신고를 하면은 수리한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부를 작성을 해서 똑같이 부, 모, 자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죠? 기재를 해야 되는데, 등기부처럼 기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작성이 안 되니까 얘는 특종신고라 그래. 특종신고라서 수리는 하되 이게 작성이 안 돼서 이 작성할 때까지 이 서류를 이렇게 그냥 특종 그 신고서를 편철장에 이렇게 편철만 해두고 나중에 국적을 취득한다든지 했을 때 작성을 한 다음에 그때 기재를 한다고. 이해되죠?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러면 감남은 자 실무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감남은 자 아까 배웠습니다. 혼인 외죠? 혼인 외인 경우에 얘를 임신 중일 때 얘가 인지를 해. 태아 인지를 해. 이 태아 인지 신고도 있습니다. 태아 인지를 하면 다리가 놓이죠. 그래서 얘가 출생했어. 그러면 다리도 놓여 있고 한국 남자네. 그럼 한국 국적을 취득하잖아. 그죠? 취득하면 이렇게 신고서를 만들면 바로 작성이 돼서 기재가 된다 이거지. 기재가 된다. 이해되죠? 이해된다. 그래서 이번 케이스에서는 요 특종신고, 요거 특종신고로 해도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등기부처럼 요런 서류가 안 만들어진다. 자, 여기까지. 중요하죠.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가볼게요. 근데 요렇게 뭐 이제 애를 낳았어요. 자, 애를 낳았어. 이렇게 낳았어. 임신 중 태아 인지한다는 거 잘 모르니까 이거 모르고 애를 낳았어. 근데 엄마가 잠적을 해버려. 필리핀을 갔다든지 잠적. 행불. 그냥 애만 놓고 집에 던져주고 가버린 거야.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혼외자죠. 결혼 안 했죠? 얘는 필리핀 여자고 애를 낳았어. 혼외자니까 이 다리가 안 놓여. 엄마는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얘가 행불이야. 애야 관심 없어. 필리핀 아줌마가 이 애는 관심 없어. 근데 이 남자 너무 착해. 너무 착해서 너무 이뻐. 애를 놓고 보니까 내가 키우고 싶어. 너무 키우고 싶어. 출생신고 하려고 그래. 출생신고. 부니까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 아까 모불상으로 출생신고 할 수 있느냐? 모불상. 이거 옛날에 안 됐거든요. 근데 57조에서 이제 돼요. 모불상도 된다. 출생신고가. 그래서 내 이름, 아빠 이름 적고 애는 부의 성가번호를 따르면 되니까 부의 성가번호를 따르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다리 놓는 것도 얘가 출생신고를 하면 인지효력이 있다 했잖아요. 인지효력이 있으니까 이 다리가 놓여진다고. 그러면은 얘 이름도 내 성에 맞춰가지고 이름도 적을 수 있고 내 부의 성가번호를 따르고 얘 이름도 적어줄 수가 있다고. 근데 이 모란이 없다. 공란. 옛날에는 안 됐는데 지금은 모불상도 된다. 허가받아야 돼요. 대신에.
이것도 된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가족법에 대한 그 전체적인 그 개관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항상 이제 앞으로 그 가족관계법 강의를 할 때 제가 이 T자로 계속 그릴 거예요. T자로 계속 그리고 국적을 취득했는지, 엄마는 출생하면서 이렇게 다리가 놓여지는데 아빠는 땡땡땡땡 된다 그랬죠? 근데 이거 놓는 방법은 친생자 추정이 있지만 이건 시험 문제 많이 안 나와요. 인지 효력이 있는 거. 즉, 갑이 병에 출생신고를 하면 인지 효력이 생긴다. 그죠? 그래서 요 다리 나아진다. 그죠? 이걸 계속 배운다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다른 거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공부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 출생신고 파트, 한쪽이 외국인인 경우 출생신고 파트에서 굉장히 헤매게 된다고. 그래서 요거를 딱 정리를 해놔야지 이해가 잘 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부터 기출문제 가지고 바로 시험 풀어보면서 기출문제를 정리하면 좋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